65세를 넘어서도 자위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잘 모른 채 예전처럼 행동하다 보면 전립선이나 혈관, 심지어는 심장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20년 넘게 비뇨기과 및 남성 건강 분야에서 진료해온 의사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나이가 들어서도 안심하고 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자신의 몸을 지키면서도 성적 즐거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남성 건강 클리닉을 운영 중인 이정민 원장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장년 남성들의 고민을 상담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들은 질문 중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자위행위를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65세를 넘어도 성욕은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성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본능이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기 쉬워지고 전립선이 커지거나 호르몬 분비가 줄어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젊었을 때처럼 자위행위를 지속하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최근 들어 제 진료실에도 전립선이 부어오르거나 잔뇨감, 발기지속 문제 등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잘못된 자위 습관이 원인이 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의학적으로 검증된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도 안전하게 자위행위를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빈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 전립선과 혈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 나아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접근까지 폭넓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성적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도 충분히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 편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65세를 넘어서도 성욕이나 성적 관심이 남아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도 70, 80대 남성의 많은 수가 여전히 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약 40%가 정기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성적인 본능은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일생을 통틀어 인간에게 중요한 활동임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셈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자위행위 자체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정 과정에서 골반저근이 수축하고 골반 내부의 혈류가 활발해지며 이는 음경의 혈관뿐 아니라 전립선이나 방광 주변의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적인 쾌감은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한 의학 연구에서는 성생활을 정기적으로 유지하는 고령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삶의 질과 행복감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신체 회복력이 떨어지고 혈관이나 신경이 예민해지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지나친 자위행위는 피부 마찰이나 혈류에 부담을 주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은 혈관이 약해지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과 같은 강한 자극을 반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를 받았던 분들 중에는 강한 자극을 계속해서 발기력이 약해졌다고 호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립선과 자위행위의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전립선 내부에 정액이 오래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빈도입니다. 과도한 행위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컨디션과 신체 반응을 잘 살펴가며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65세가 넘어도 자유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빈도로 진행한다면 오히려 건강에 이로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방법과 빈도를 잘못 선택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위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불안함을 느끼던 분들도 이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행위라는 점에서 안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 삶의 질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이를 먹더라도 이는 이어갈 수 있는 본능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지금의 정보가 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끼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함께 학습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위행위는 나이를 먹어도 자연스럽고 건강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느 정도의 빈도가 안전한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외래 진료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가 적당한가요? 입니다. 미국에서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을 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어디까지나 통계적 경향일 뿐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지병 여부, 체력 차이 등을 무시한 일률적인 기준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남성에게 권장되는 빈도는 주 3회 수준입니다. 이 정도 빈도라면 전립선과 혈류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도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남성이 매일 자위행위를 하게 되면 음경의 혈관이나 신경에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그 결과 발기력 저하나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70세의 박재훈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거의 매일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반년이 지난 무렵부터 발기가 오래 유지되지 않고 사정 시에 묘한 불편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전립선에 경미한 염증 소견이 발견되었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여 주 2회 수준으로 빈도를 줄이자 증상은 호전되었고 성생활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자위 빈도가 지나치게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성적 활동이 없으면 전립선의 분비액이 정체되어 염증이나 불편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혀 자위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는 생각 역시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스스로 편안하게 느껴지는 빈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 바로 회복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회복의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무리하게 연속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다음 날까지 피로가 남지 않도록 몸의 리듬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번 정도 며칠 간격을 두고 실행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균형을 잡기 좋습니다. 즉, 65세 이상 남성에게 이상적인 자위 빈도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자기 몸에 맞춘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제시되는 수치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이며 자신의 체력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빈도만 잘 조절해도 성생활은 훨씬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극의 강도나 방법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식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혈관, 신경, 피부가 예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약해진 상태이므로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자극을 주면 불쾌감이나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윤활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내 수분이 줄고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마른 상태에서 자극을 반복하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그로 인해 세균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외래 진료에서도 쓸려서 아프다는 호소를 하는 환자 중 상당수가 윤활제 없이 진행한 경우였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윤활젤이나 천연 오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자극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손의 압력입니다. 오랜 습관으로 인해 강하게 쥐지 않으면 자극이 약하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음경의 혈관이나 신경을 눌러 혈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기 유지가 어렵거나 감각이 무뎌졌다는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올바른 방법은 강한 압력이 아니라 가볍고 부드러운 압력으로도 충분한 자극을 느낄 수 있도록 리듬과 호흡을 맞춰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자극을 지속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장시간에 걸쳐 느긋하게 진행하다 보면 전립선과 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1시간 이상 이어지는 자극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30분 이내이며 집중해서 단시간에 마무리하는 것이 피로를 줄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침대에 앉아 허리를 앞으로 숙인 채 오랜 시간 유지하면 허리와 골반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허리 통증이나 좌골신경통이 심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몸 전체의 긴장을 풀 수 있는 편안한 자세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가로 소개할 만한 팁은 골반 저근을 의식하는 방법입니다. 자위 중에 요일을 잠시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을 의식적으로 수축하면 혈류 개선뿐 아니라 사정 시의 쾌감도 더 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케겔 운동으로 알려진 골반 저근 강화 훈련은 실제로 고령 남성의 발기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행위 후의 관리입니다. 사정이 끝난 뒤에는 깨끗한 수건이나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윤활제를 사용했을 경우 잔여젤이 피부에 남아있으면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자위는 단순히 행위 그 자체만이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건강한 루틴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처럼 윤활의 사용, 손의 압력 조절, 시간 관리, 자세의 조정, 골반 저근 활용, 그리고 사후 케어까지 신경 쓴다면 65세 이후에도 몸에 부담 없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자위행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위와 전립선 건강이 깊은 연관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립선과 자위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여러 방법 중에서도 고령 남성에게 특히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전립선 건강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한 작은 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며 생식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65세를 넘어서면서 전립선 관련 문제를 겪게 되는데 자위 습관은 이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알아두어야 할 점은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조사에서는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낮다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분비물이 몸속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배출됨으로써 염증이나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강한 압력이나 장시간의 자극은 전립선 주위의 혈류를 압박하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전립선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 잔뇨감이나 빈뇨 같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을 줄이고 무리 없는 범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료실을 찾은 환자 중 한 명은 밤마다 여러 번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날 정도로 빈뇨에 시달리면서도 과도한 자위를 반복했고 결과적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던 사례였습니다. 반면 적절하게 자위를 유지함으로써 전립선 건강을 지킨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안동시에 거주하는 68세의 김상도 씨는 초기 전립선 비대증 진단 후 배뇨 시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생활 습관을 조절하며 일주일에 2회 정도 자위행위를 지속한 결과 증상의 악화 없이 심리적 안정까지 얻게 되었다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골반저근을 의식적으로 단련하는 것입니다. 배뇨 중간에 소변을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을 반복적으로 조이는 훈련은 배뇨 문제와 유실금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자위와 병행하여 이 간단한 케겔 운동을 생활화하면 성 건강은 물론 일상생활의 편안함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정과 올바른 습관이 필수입니다.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범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즉시 조절하는 것. 이것이 안전하게 성생활을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아가 성 건강은 단순히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사, 운동, 수면 등 일상의 습관이 생식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적절한 사정과 무리가 없는 방식이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운동, 수면. 이 세 가지 축은 성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살펴보면 고령이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기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발기력이나 전립선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생활의 개선은 필수입니다. 특히 아연, 아르기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은 성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아연은 정자의 생성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굴, 소고기, 호박씨 등에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두부나 콩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 연어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해주고 전립선 염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당 섭취는 전립선 비대나 혈관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72세의 정영수 씨는 튀김과 술을 좋아하던 식습관으로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이상을 지적받았습니다. 이후 식단을 생선과 채소 위주로 바꾸고 음주 빈도를 주 2회로 줄인 결과 몇 개월 만에 증상이 호전되고 성기능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 부족은 성기능 저하의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혈류 악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는 고령 남성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발기력 유지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걷기, 수영, 가벼운 조깅은 혈류 개선에 효과적이며 여기에 스쿼트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골반저근과 하체 근육을 강화하여 성기능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 균형 조절입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이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69세의 박남호 씨는 주 3회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밤에 자연스러운 발기가 다시 찾아오고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는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며 특히 깊은 비렘 수면 중에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따라서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곧바로 성기능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매일 7시간 정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성 건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자위행위를 건강하게 지속하고 싶다면 식사, 운동, 수면이라는 3가지 기둥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는 성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심리적인 측면이 성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기능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도 크게 좌우됩니다. 아무리 운동이나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더라도 강한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발기력은 떨어지고 성욕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즉,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은 몸을 돌보는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위행위는 외로움을 완화시키고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 심신을 위로하고 정서적으로 회복하는 셀프 케어의 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적 인식이나 세대적인 배경에서 오는 오해로 나이가 들어서도 성욕을 느낀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스스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은 인간 삶의 일부이며 나이를 먹어도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본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74세의 윤상호 씨는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아직 성욕을 느낀다는 사실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상담 치료를 받으며 점차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일상에도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무척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주제는 말하기 꺼려지기 마련이지만 서로의 감정이나 몸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조금 쉬고 싶다거나 서로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방법보다는 찾아보자는 작은 대화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외로움이 완화되면 결과적으로 성적인 의욕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실제로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고령층일수록 성생활도 건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정신건강은 성건강과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고립감을 해소하며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자위행위도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닌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위행위가 건강에 나쁘다는 오해나 잘못된 정보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편견은 불안과 죄책감을 유발하고 잘못된 습관을 지속하게 만들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자위를 하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믿음입니다.
예전에는 기력이 쇠하고 수명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현대의학은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자위는 전립선과 혈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연구에서도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고령층이 삶의 질이 높고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다는 보고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오해는 자위를 너무 자주 하면 불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지나치게 자주 사정을 반복하면 일시적으로 정자의 농도가 낮아질 수 있지만 고령 남성의 경우 임신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사정을 억지로 참는 것이 전립선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의학적 견해입니다. 반면 자위 행위와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각도의 마찰로 인한 피부염증, 장시간 자극으로 인한 혈관이나 신경의 부담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혈류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강한 자극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리스크로서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76세의 김남철 씨는 오랫동안 강한 자극을 선호하는 습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부터 음경의 감각이 둔해지고 발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후 윤활제 사용과 자극 방식의 조절을 시도했고 그 결과 통증은 개선되었고 다시금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습관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몸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심리적인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욕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되면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자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실천하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 없는 오해를 버리고 실존하는 리스크에 대해선 적절한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불안이나 죄책감 없이 보다 건강하게 이 자연스러운 행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실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남성들이 자위행위를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행동이라는 인식, 그리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적절한 빈도로 자위를 하면 혈류가 개선되고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젊은 시절처럼 행동하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활제 사용, 자극의 강도 조절, 시간의 제한, 골반적인 활용, 사후 케어 등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신체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운동, 수면이라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의 조화는 장기적으로 성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정신 건강 또한 절대로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 욕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스터베이션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실천한다면 스스로를 돌보는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지식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성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자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이 본능적인 행위를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지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는 의사로서의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과 건강을 풍요롭게 만드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삶을 더욱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